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원생명과학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1100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21일 2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약 한 10%대의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나 유전자 백신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코로나 백신 연구 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 종목의 주가가 또 크게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회사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로나 백신의 이 화이자가 만들어내는 코로나 백신과 모더나가 만들어내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mRNA 기반의 이제 백신이 되겠죠. 근데 이 mRNA 원액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수 소재가 플라스미드라고 합니다. 이 플라스미드를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이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인 VGXI라는 회사가 되겠고, 세계적 수준의 생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 이 플라스미드를 생산하는 타 업체가 4조 원 정도의 평가를 받는데 진원생명과학은 1조 원 정도, 1조 원대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어서 좀 재평가가 시급하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 지카 백신 개발 국책과제 업체로 선정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졌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기보다는 그 4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들, 4조 원 정도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금 주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자기 자리,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오늘 뭐 이런 뉴스까지 붙었어요. 진원생명과학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강세다라고 하는데, 지금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아공 쪽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베타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전염력이 강하고 가장 이제 인도 전염력이 강한 게 인도발 이제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걸 이제 델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 그 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지금 동물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델타 바이러스와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지만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뉴스가 좀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냥 4조 원, 자회사의 가치가 4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 좀 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진원생명과학이 그동안에 지난 4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왔던 이런 이제 구간이 되겠고, 위로는 이제 24,000원 정도의 저항을 계속해서 좀 받으면서 올라갈 때마다 부딪히고 부딪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24,000원대를 장대 양봉으로, 그것도 상한가로 마감이 되면서 돌파가 됐고, 동반해서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증가가 되면서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24,000원대는 저항이 아닌 지지 라인의 역할로서 우리가 하나의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지켜지고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관점에서
기준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위로 가게 된다면 이제는 37,000원대 정도를 이제 하나의 상방 저항대의 기준으로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37,000원대 가서는 전 고점의 영역이기도 하고 이전에 물려있던 그런 한 10개월 만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구간에 좀 물려있던 물량들이 다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고, 기술적으로 좀 저항에 대한 이런 이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37,000원대 정도에서는 다소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이 뭐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겠죠. 상한가를 갖고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 자리를 볼 거는 아니지만,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37,000원대 근처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5일선이나 11선의 하나의 기준을 두고 5일선 안 깨지면 들고 가겠다, 또는 11선 안 깨지면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나머지는 이제 이런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5일선과 현재 주가 간의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격을 좁히기 위한 그런 이제 숨고르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오늘 매수의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상승을 할 때, 하락할 때는 거래량 안 나오다가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 또 나오고, 또 상승 탄력 둔화 옆으로 횡보하는데 거래량 안 나오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수급적인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다시 또 에너지를 분출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음봉에서의 거래량만 좀 주의하자. 분봉이나 이런 부분들 관점에서 음봉에서의 대량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상승세나 이런 부분들이 더 지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관점 갈 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또 열심히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뭐 많이는 아닌데 지난 170만 주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투신이나 이런 쪽은 뭐 단타의 관점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사모펀드도 그동안의 형태를 보면 거의 단타 관점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샀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들였던 외인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투신이 어차피 뭐 큰 의미를 두기 힘든 저런 수급이니까 큰 의미를 좀 두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뭐 사모펀드 쪽은 아직 집계는 안 되는데,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샀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뭐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눌림목을 이용한다거나, 뭐 5일선 눌림목 또는 11선 눌림목에서 뭐 반등을 기대하고 좀 접근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볼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5일선도 살아있고 11선도 살아있고, 단기적인 방향성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방향성도 여전히 상방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상승폭이 컸던 만큼 거기에 따른 이격 좁히기나 숨고르기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또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뭐 신규 관점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은 아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또 37,000원대가 좀 저항이라고 한다면 저항대를 또 목전에 두고 뭔가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을 좀 잡는다는 거는 상당히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이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4,000원까지는 안 내려오겠죠.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게 된다면 24,000원이 이제는 좀 강한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 버팀목으로 든든하게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급 거래량의 형태도 괜찮고요. 음봉에 뭐 크게
거래량이 실려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상승 탄력이 오전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지만 방향성도 괜찮고 거래량적으로 음봉도 뭐 크게 없다라는 점에서 얼마든지 재차 37,000원대의 돌파 시도는 계속해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또는 11선의 하나의 기준을 두고 추세 추종 관점에서 좀 이런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보유자분들은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37,000원대 가서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10개월 만에 오니까 본전 매도 심리 속에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소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37,000원대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위로는 37,000원의 기준을 두고 아래로는 24,000원의 기준을 둔다라고 봤을 때 다소 이제 저항에 좀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규나 이런 것들은 어렵고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나 이런 것들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반대로 또 내려왔을 때 24,000원대에서는 좀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의 기회로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의 형태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양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다시 한 번 더 37,000원대 재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추세를 좀 추종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슈 종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매일 아침 9시에 3종목씩 나오니까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요. 카톡 친구 추가에 AP투자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무료방이 있습니다. 그 무료방에서는 장중 시황, 실시간 속보, 그 다음에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들, 종목군들을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방 입장을 원하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진원생명과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